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마이다스로 배우는 구조역학 제12장 열응력 해석입니다. Thermal Stress Analysis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풀었는데요.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결과를 보면은 열응력 해석이고요. 다음과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가 있고 이것을 어, 강체바입니다. 강체란 것은 너무 강해가지고 강한 물체이기 때문에 변형이 생기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것이 세 개의 선에 연결되어 있는데 가운데 선은 강선이고 양쪽 끝선은 구리선입니다. 그 길이는 20인치이고요. 각각 선의 간격은 10인치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10도 파렌하이트, 화씨로 10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서로 열 팽창 계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생각만큼 못 늘어나고 어떤 것은 생각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받는 이 케이블에서 받는 응력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 인장 응력을 받는 거고 더 적게 늘어나게 되면 압축 응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응력을 온도 증가에 따른 어, 발생하는 응력, 열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1은 리지드 바디로 했고 모델 2는 모델 1을 모델링할 때는 리지드 바디일 경우는 굉장히 강성이 크게 엄청 크게 하는 거고요. 모델 2 같은 경우는 같은데 리지드 바디 대신에 리지드 링크를 달았습니다. 리지드 링크란 것은 뭐냐면은 어떤 마스터 노드랑 슬레이브 노드를 정해가지고 마스터 노드랑 슬레이브 노드가 서로 변이와 변형, 뭐 정하기 변이, 변형, 가속도, 속도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것이 어떤 응답이 같아라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결과가 리지드 바디라고 했을 때 혹은 리지드 링크라고 했을 때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발력도 보니까 리지드 바디, 리지드 링크 서로 발력이 같게 나오고요. 그다음 변형도 보면은 서로 우리가 에, 체크할 수 있는 유효 범위 내에서 동일한 값이 나오고 부재력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은 좌표계에서 사용되는 XYG 좌표, 글로벌 좌표계하고 스몰 XYZ 좌표계, 이거 마이다스 젠이나 11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 좌표계가 어떤 좌표계가 있느냐, 글로벌 좌표계, 로컬 좌표계. 뭐 로컬 좌표계는 엘리먼트 좌표계, 노드 좌표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체보와 강체 연결 사이의 차이점 뭐냐? 강체 연결은 아예 변이가 서로 간에 변이 차이가 없다는 거고, 요것은 서로 강하게 연결했기 때문에 강성으로 변이 차이는 뭐 미세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 해석상에서 이론상에서 강체보를 리지드 바디를 모델링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는 어떤 큰 숫자를 넣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개 결과를 봤을 때 모델 1과 모델 2 봤을 때 발력과 변형과 부재력이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강체보를 강체 연결로 사용해도 괜찮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자, 마이다스를 실행하겠습니다. 토목의 C1 혹은 건축의 젠을 실행을 하고요. 자, 실행된 데에서 new 프로젝트를 하고 원래 모델링한 그림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있네요. 보면은 2차원 구조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양쪽이 굴이고 가운데가 스틸이고 양쪽 연결된 것이 보니까 이렇게 위에는 힌지처럼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러스 요소로 모델링을 할 것이고 이것은 강체 보요소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가운데 길이는 10인치 10인치 세로는 20인치 그리고 온도 팽창 계수는 서로 간에 구리가 단 것 같고 스틸이 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중은 절점 하중하고 온도는 10도 화씨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중의 종류는 절점 하중과 온도 하중,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로 먼저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리지드 링크로 모델링을 한 것을 모델 2로 놔가지고 결과를 비교한다. 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정면으로 보고요. 그 다음 보기
뷰 포인트 해서 좌표계를 나타내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타났죠. 그 다음 구조물은 2차원 구조물이고요. 제일 처음에 이니셜 템퍼러처가 이렇게 0도씨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위를 바꾸겠습니다. 툴에 유니트 시스템에 파운드 인치, 파운드 포스, 하중의 단위는 파운드 길이,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는 파렌하이트, 화씨로 나타냈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특성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재료의 특성은 세 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먼저 스틸 이고요. 사용자 정의 하고 탄성 계수는 3, 2의 7승, 그 다음에 온도 팽창 계수는 7, 2의 마이너스 6승으로 되어 있고요. add, 그 다음에 구리, 커퍼, 사용자 정의, 탄성 계수 값은 1.6, 2의 7승, 그 다음에 온도 팽창 계수는 9.2, 2의 마이너스 6승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 강체로 쓰이는 리지드 빔에 쓰였던 강체는 탄성 계수를 무지하게 크게 1, 2의 15승, 다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apply 가지고 세 개 종류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고요. 단면의 형상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을 나타내는데 케이블에 단면적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값만 넣습니다. 케이블을 박스형 단면으로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이름을 트러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값이 0.5인치, 가로 값이 0.5인치, 0.1인치, 0.1인치, 그 다음에 단면적이 0.1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따로 apply 트러스를 넣고요. 두 번째 빔입니다. 강체 보호에 쓰이는 요소 같은 박스 형태고 폭은 깊이 1, 그 다음에 0.1, 0.1, 그 다음에 단면적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휘는 거니까 IYY 값을 1로 넣겠습니다. 강체 강성이 충분히 크니까 이것을 넣어도 나중에 강체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apply, cancel 해서 다 넣고요. close, Ctrl S, 그래서 이름을 thermal K2K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점을 위에 고정 힌지 절점 세 군데를 1, 2, 3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node, create, 절점 제일 첫 번째 절점은 0,0,0, 두 번째, 세 번째 절점은 이거를 카피를 하는데요. 두 번 X축으로 10만큼 갈 수 있게 카피를 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고요. 전체 보기, 그 다음에 절점 번호 다음과 같이 놨습니다. 이것을 밑으로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트러스 요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서 찍어도 됩니다. 요소의 형태는 트러스 형태이고 섹션은 일단은 스틸로 하고요. 나중에 가운데는 스틸, 나중에 양옆은 커퍼니까요. 커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트러스 요소이고 단면도 트러스, 트러스로 돼 있나? 오케이,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Z축 방향으로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20을 해서 전체 선택, 요소 전체 선택해서 적용을 해라 라고 하면요. apply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3차원 보면은 박스 형태고 나왔고요. 우리가 히든을 나타내주고 요소 번호를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을 연결하는 볼을 만들겠습니다. 볼을 4에서 5, 6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시켜야겠는데요. 먼저 절점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대로 가고요. 요소의 타입은 빔입니다. 이걸 트러스로 해놓게 되면은 여기 절점이 모멘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변형이 이렇게 생기겠죠. 나중에 우리는 강체 변형, 찌그러지지 않은 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재료는 리지드 빔, 강성이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빔 요소의 단면 형상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카피는 X축으로 두 번 10, 0 여기서 두 번
하게 하면 다음과 같이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계 조건을 봐야 되는데요. 1, 2, 3에 관련된 경계 조건, 절점 1, 2, 3에 관련된 경계 조건이 지금 힌지 경계 조건이죠. 위에다 서포트를 정해서 X축과 Z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줬습니다.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머티리얼 엘먼트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 프로퍼티 이름을 보게 됩니다. 머티리얼 이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것이 커퍼하고 커퍼가 돼야 되는데 스틸하고 스틸이 됐잖아요. 양쪽을 커퍼 구리로 바꿔줍니다. 구리로 바꿔주려면은 close하고 work 작업에 가가지고 커퍼가 지금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선정을 하고 양쪽을 선정을 하고 선정을 하고 커퍼를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게 되면은 커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이제 된 것 같고요. 컨트롤 S 하고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케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중을 가해줘야 되는데요. 하중은 두 종류의 하중입니다. 제일 처음에 로드에 들어가서 하중의 종류를 구분을 해줍니다. 제일 처음에는 절점 하중하고 그것도 사용자가 정의하는 걸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온도 하중도 사용자가 정의하는 걸로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절점 하중은 5번 절점에서 밑에 방향으로 4000이라는 절점 하중에 가해지게 되니까요. 절점 하중을 가해주기 위해서 노달러드라고 하고 절점 하중으로 하고 글로벌 좌표기에 XYZ 값이 다 대문자죠. 요 스몰 x하고 라지 s, XYZ, 스몰 x 요게 둘 다 다들 캐피탈 대문자인데요. 글로벌 좌표계에서 Z 방향으로 마이너스 4000을 가해주는데 절점은 어디다 가해주냐 하면은 5번 절점에다 가해줘라 apply 가해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도 하중을 가해줘야 되는데요. 온도 하중 같은 경우에 여기서 온도 하중 시스템 그걸로 해도 되고요. 시스템 템퍼러처 어디 있나요? 시스템 템퍼러처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로드에서 템퍼러처 혹은 여기서 시스템 템퍼러처로 넣어도 됩니다. 같은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니셜이 0도라고 했으니까요. 온도가 10도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25도를 넣으면 안 되고 10도를 넣어주게 됩니다. 좀 특이한 것은 초기 온도가 0도에서 10도씩 증가하는 건데 만약에 10도씨에서 25도씩 증가하게 한다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0도에서 10도 증가하는 거랑 15도에서 25도 증가하는 것이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 온도 증가량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가 8시로 10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close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S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절점 하중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온도 하중에 의한 결과 두 개가 나왔는데 그것을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컴비네이션 하중이 각각 작용했는데 그것을 조합해서 같이 가해졌을 때 로드 컴비네이션 LCB1이라고 하고요. 더하기 타입으로 하고 절점 하중에 대해서 하중계수 1, 온도 하중에 대해서 하중계수 1을 곱해가지고 그 응답을 총괄된 절점 하중과 온도 하중이 같이 작용할 때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했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에서 제일 처음 확인해야 될 것이 반력입니다. 반력을 절점 하중에 대해서 반력을 확인해보고 값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직접 손으로 풀어가지고 결과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매뉴얼하고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이 절점 하중, 온도 하중. 예, 작게 보이니까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온도 하중 34, 17, 17 파운드 포스겠죠. 예, 나오고요. 절점은 보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변형 형상을 봐야 됩니다. 물론 로드 콤비네이션 다 합쳤을 때의 하중은 이런 식으로 온도 하중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하지만은 조금 값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 형상을 먼저 봐야 됩니다. 변형 형상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절점 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변형이 나오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컨투어로 나타냅시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투어 전부 다 나타냈고요. 컨투어 페이트 커팅 이건 뭐죠? 네, 절점 하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변이가 나왔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온도 하중에 의한 변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강체니까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입체적으로도 보려면은 히든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 합친 경우도 변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강체라고 모델링이 됐구나.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응력이라든가 부재력을 봐야 됩니다. 부재력을 보려면은 스트레스에서 그 다음 트러스의 스트레스를 볼 수 있죠. 로드 콤비네이션 합친 경우고요. 모든 경우에 밸류 레전드 뭐 디폼드 해서 최대값 해서 어플라이를 해보게 되면은 그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19695 단위는 PSI겠죠.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모델 1을 만들고 모델 2의 경우에는 이 리지드 바디 빔을 리지드 링크로 연결을 했습니다. 한번 모델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델링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 친구들을 선정을 해서 삭제를 저는 시켜주겠습니다. 이 삭제를 안 시켜도 되는데 삭제를 시켰고요. 노드 번호를 넣습니다. 그 다음 바운더리에서 리지드 링크란 게 있고요. 리지드 링크고요. 여기서 우리가 4번과 5번, 4번과 6번 절점을 누구를 따라서 하냐면 마스터 노드. 얘네들을 4번과 6번을 슬레이브로 만들고요. 마스터를 5번으로 절정을 시켜주고요. 움직이는 것은 Z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pply 했더니 이렇게 나타났고요. 컨트롤 S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변이를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먼저 반력 봐볼까요? 좀 전이나 리액션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나왔던 반력을 값으로 같이 나타내주면은 좀 전에 했던 값하고 동일한 값이 온도 하중에 대해서도 동일한 값이 나왔고요. 변형 형상도 온도 하중에 대해서 0.002가 나왔던가요? 그래서 값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그림상으로 이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가짜 이렇게 볼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요. 안 올려놓고 그냥 했습니다. 리지드 링크가 세로 방향으로 움직임을 동일하게 만든다. 물론 스트레스도 앞에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로드 콤비네이션에 어플라이를 해보면요.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세로 방향의 변형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여기에서는 레전드로 나타내보면은 언디폼드 나타내보면은 여기서는 인장 양쪽에서는 압축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